시간이 다가왔네요. 아이들 시험 공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시험 잘 치르는 일만 남았는데요. 중학교 2학년이고 첫 시험이라면 엄청 긴장할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혹시 그 비결 없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특히 모든 시험, 모든 과목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어 시험 어떻게 준비해서 잘 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라는 대치동 국어 선생님의 노하우를 뽑아보면서 어떻게 국어 시험 준비할지 같이 나눠볼게요. 시험을 보는데요, 참 얄밉게도 시험에서 골라야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남는 경우 정말 많죠. 1번 같기도 하고 4번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답이 하나로 딱 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애매한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땐 어떻게 시험에 임해야 될까요? 오늘 그 노하우도 알려드릴게요. 국어 시험 잘 보는 방법은요, 국어 시험의 핵심을 아는 것입니다. 국어의 핵심이라 함은 요약과 내용 파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이 글을 쓴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볼 줄 알아야 국어 시험에서 승산이 있습니다. 알긴 알겠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요 하실 텐데요. 자, 시험에 대비하려면 먼저 매일매일의 공부에 성실해야겠죠? 매일매일 공부에 성실하다는 것은 예습과 복습을 한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복습은 노트 정리를 해서 내가 그동안 배운 것들을 요목화해서 정리할 수 있겠고요. 예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습은 간단하게 수업 시간 전에 쭉 배울 내용을 살펴보면서 알았어 이렇게 하지 말고 쭉 배울 내용을 살펴보고 요약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국어 시험의 핵심은 요약이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쓴 이유가 뭐야? 이 글을 왜 쓴 거야?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알려면 요약을 자주 해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들한테 지문을 주고 요약하라고 하면 결코 요약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일상에서 조금씩 그 방법을 연습하는 게 좋은데요. 그게 바로 예습하면서 그 내용을 요약해보는 것입니다. 문단을 읽고 문단의 내용, 핵심 단어를 찾고 그 핵심 단어를 이용해서 요약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시험 준비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실제 시험의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시간 관리가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 있죠. 시간은 가는데 문제는 몇 문제 못 풀었어요. 이러면 정말 멘붕이 오거든요. 시험에서 시간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시간 관리를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굉장히 길잖아요. 지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 읽고 지문 읽고 문제 읽고 지문 읽고 하다가 시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국어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 번에 읽을 때 요약 정리해서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읽어야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하게 됩니다. 내용들을 숙지한 후에 문제를 봤을 때 그런 내용이 맞았지 틀렸지 판단이 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습하면서 글을 읽으면서 요약해보는 연습이 이때 굉장히 빛을 발합니다. 시간 관리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예습하면서 요약하는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시간을 축약해서 한 번을 보더라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문과 선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버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하우는요, 문제를 읽든 지문을 읽든 서술어 중심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어에서 핵심을 담은 것이 서술어입니다. 서술어를 중심으로 읽어보면서 이 서술어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문장을 읽을 때마다 서술어를 중심으로 읽는 연습을 해보세요. 서술어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찾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이 글을 읽기는 하지만 해독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쭉 지문을 읽지만 해독은 안 하고 읽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 뭐였지? 라고 하면서 다시 읽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읽을 때마다 먼저 서술어를 체크하고 그 서술어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찾아보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습관을 들이다 보면 내용을 파악하는 힘이 길러지게 되고요. 조금 더 유리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겠죠. 서술어를 중심으로 복잡하고 긴 문장들을 어떤 내용인지 잘 나가면서 이해하는 연습을 꼭 해주시면 시험
볼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길고 난해하죠. 내가 배경 지식이 없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 서술어를 중심으로 읽어서 연습해뒀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서술어를 중심으로 문장을 이해한다는 생각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연습 문제를 쫙 풀어볼 거 아니에요. 연습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틀리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연습 문제를 풀고 나서 틀린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게 하세요. 주변에 가족에게 설명해도 좋아요. 혹은 가족한테 설명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면 노트에 써가면서 설명하면 됩니다. 아,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구나. 설명을 하다 보면 반드시 막힐 겁니다. 막혔기 때문에 틀린 거거든요. 설명을 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는 개념이 무엇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설명을 한다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100%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아이가 정확하게 개념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면 설명하다가 막히게 되겠죠. 그 부분이 공부가 덜 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채는데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틀릴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틀린 문제들을 차분히 설명하면서 내가 어떤 개념을 알고 모르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세요.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고 익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완벽하게 개념을 익히고 그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풉니다. 그런데 꼭 2개 성지만 남아요. 이걸까 애매하게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문제를 2가지 경우로 나눠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질문이 있고요. 부정적인 질문이 있죠. 글의 내용으로 맞는 것은 이런 질문이 있고 글의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유형에 따라서 답을 고르는 포인트가 다른데요. 긍정적인 질문의 경우는요. 전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선지를 고르는 게 맞습니다. 부정적인 질문의 경우는요.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부분의 내용을 설명한 것을 고르는 것이 조금 더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2가지가 꼭 헷갈리는 이유는요. 하나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통달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고 하나의 지문은 부분적인 내용은 맞아요. 아이가 정확하게 내용을 전체 흐름 파악하지 못하면 이거 분명히 나왔던 내용인데 분명히 그 일부분은 내용이 맞거든요. 그럼 내가 본 적이 있어. 이거 맞지 않나? 라고 판단해버리거든요. 거기에서 2가지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2가지가 헷갈릴 때는 문제를 다시 보고요. 긍정적인 질문인지 부정적인 질문인지를 파악해서 전체 내용을 나타내는 것을 긍정 지문의 답으로 부분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것은 부정 지문의 답으로 골라주면 헷갈리지 않고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국어 공부를 재미있게 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글을 읽어야 합니다. 요약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지문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뭐에 대한 내용이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야겠죠? 아, 이것에 대한 내용이었구나. 그 글에서 나타내는 핵심 질문과 그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서 느낌표 하나를 더하면 더욱 좋습니다. 아, 이런 내용이었네. 그랬구나. 라고 느낌이 오면요. 훨씬 더 국어 공부가 재미있고 또 다시 책을 읽고 싶고 지문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맹목적으로 지문을 읽어서 이해한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을 가지고 지문을 읽는다. 반드시 이 지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알아내고야 말겠다 라는 목적을 갖고 읽는 연습을 시켜주세요. 내가 궁금한 것,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지? 아, 이것이구나. 아, 그렇구나. 라는 아하까지 느끼게 된다면 아이가 국어 공부에 조금 더 재미를 가질 겁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요약하고 독해하는 그런 실력까지 늘어나서요. 국어 시험 볼 때 좀 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 혹은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모든 과목의 근간인 국어 시험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지 그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중학 시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